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다룰 기업 삼천당 제약. 이 회사 참 흥미롭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눈앞에 다가온 성공, 바로 희망의 얼굴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도박의 얼굴입니다. 과연 이 두 이야기의 실체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꼭 안내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볼 때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이 회사는 획기적인 성공을 코앞에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일까? 아니면 좀 불안불안한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진 아주 위험한 도박판일까? 오늘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삼천당의 두 얼굴, 희망과 도박이 도대체 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희망이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가능성과 또 넘어야 할 산은 뭔지 짚어볼게요. 그 다음엔 정말 거대한 도박, 경구용 GLP-1이라는 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여러분이 직접 투자 논리를 세우실 수 있도록 결론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삼천당 제약의 두 얼굴부터 시작하죠. 이 기업을 제대로 보려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핵심 성장 동력,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해요. 바로 이겁니다. 삼천당 제약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왼쪽의 희망은 뭐냐? 바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테크값난 비싼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단기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고요. 최근에 캐나다에서 허가까지 받으면서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의 도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구용 GLP-1 치료제, 요즘 세상에서 제일 핫한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이걸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만들겠다. 와, 꿈 같은 얘기죠.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리스크도 엄청나요.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 기술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희망과 도박의 이야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희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게 지금 당장 삼천당 제약의 가치를 딱 받쳐주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천당 제약이 뛰어든 이 시장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연간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이게 뭐냐면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전 세계 시장 규모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가 풀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대한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쫙 열렸겠죠. 삼천당 제약이 바로 이 기회를 잡으려고 뛰어든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장이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럼 삼천당만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편의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약물을 주사기에 미리 싹 채워놓은 사전 충전형 주사기, 이걸 PF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완전 집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 약 준비하는 시간도 줄고 오염 위험도 확 낮아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약효는 다 똑같은 복제약인데 쓰기 편한 걸 선호하지 않겠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보낼 초기 물량의 90%가 이 PFS 버전이라는 건 회사가 이 전략에 모든 걸 걸었다는 뜻이죠. 심지어 더 강력한 고용량 버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허가받았다는 뉴스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계약 조건 때문입니다. 파트너사랑 맺은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출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최초로 또는 첫 제품 나오고 딱 3개월 안에 출시하면요, 이익의 무려 50%를 가져와요. 이거 정말 대박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늦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35%, 심지어 25%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계약서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게임은 속도전이다. 하지만 이 희망 가득한 이야기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야 할 아주 큰 산들이 있거든요. 바로 피 터지는 경쟁, 그리고 만만치 않은 특허 문제입니다. 경쟁 상황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같은 공룡들이 다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경쟁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바이오콘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캐나다에서 이미 허가를 받고 심지어 제품 출시까지 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봤던 이익 50% 공유라는 그 환상적인 시나리오는 사실상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천당은 이제 최초가 아니라 빠른 추격자 입장에서 싸워야 하는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경쟁보다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이에요. 오리지널 약을 만든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요,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복제약 만들겠다는 회사들한테는 전부 다 소송을 걸고 있어요. 완전 소송 폭격이죠. 만약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 진출이 몇 년씩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경쟁사는 이 소송 때문에 출시가 2027년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삼천당의 그 희망 시나리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희망에 대해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삼천당 제약의 또 다른 얼굴, 정말 거대한 꿈이자 동시에 엄청난 도박이 걸린 이야기, 바로 경구용 GLP-1 플랫폼 에스페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니, 회사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도박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시장의 성장세 때문입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지금 그야말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10년 뒤에는요, 이 시장이 무려 5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삼천당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인 겁니다. 그럼 이 에스페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일단 회사 말만 들어보면 이건 거의 혁명 수준입니다. 주사로 맞아야 하는 약을 먹는 알약으로 바꾼다? 근데 기존 기술보다 흡수율은 최대 100배가 높고 효과는 훨씬 빠르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더 대담한 건요.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먹는 당뇨병 약 리벨서스의 특허를 싹 피해서 2026년에 우리가 먼저 복제약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성공만 한다면요. 이건 그냥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화려한 도박의 뒷면,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결정적인 문제, 바로 에스파스의 특허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2019년에 삼천당이 에스페스 기술로 국제 특허를 내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딱 1년 뒤 2020년에 세계 지식재산기구, 와이포라고 하죠. 여기서 이 특허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담긴 아주 부정적인 결론이 지금까지도 투자자들한테는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숨겨진 정보 안에 결정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와이포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만 알면 됩니다. 바로 진보성. 특허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 진짜 새로운 거 맞아?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퀴 달린 의자를 발명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미 세상에 바퀴도 있고 의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있던 거 2개 붙인 거니까 진보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뭔가 획기적인 기술적 점프가 있어야만 특허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2020년에 와이포 보고서가 에스페스 기술에 대해 내린 결론은 뭐였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딱 한 문장이었어요. 진보성이 없다. 이 한마디. lacks inventive step. 이게 바로 에스페스를 둘러싼 그 모든 화려한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아니, 왜 진보성이 없다고 했을까요? 와이포가 분석해보니 에스페스라는 게 결국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그냥 조합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퀴랑 의자를 붙인 것처럼요. 여기에 들어간 핵심 성분이나 기반 기술들이 전부 다 이미 논문에도 나오고 널리 쓰이던 것들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S패스는 완전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특허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특허를 피해서 우리가 먼저 출시하겠다던 그 원대한 전략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희망과 도박,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 논리를 세워야 할까요? 결국 삼천당 제약에 투자한다는 건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단기 실행력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성공적으로 팔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물론 피 터지는 경쟁과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장기 로또입니다. S패스 플랫폼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로또는 당첨 확률을 좌우하는 특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심지어 그 문제를 회사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소송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현실적인 희망의 이야기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지만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도박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스토리는 무엇인지 이제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